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비공식 작전 제작 보고의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영화 비공식 작전은 실종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레바논으로 떠난 외교관 민준과 현지 택시기사 판수의 버디 액션 영화입니다. 단 하나의 돈가방, 지원 없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두 사람의 아주 긴장감 넘치는 모습을 담은 2차 예고편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분들 바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 작전의 연출을 맡은 김성훈 감독님과 배우 하정우 씨 그리고 주지훈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기자님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하정우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비공식 작전에서 민준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지훈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공식 작전에서 판수 역할을 맡은 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비공식 작전 감독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정말 세 분을 이렇게 뵈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방금 2차 예고편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은데요. 오늘 비공식 작전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감독님께 여쭐게요. 감독님, 비공식 작전 어떤 영화입니까? 납치되어 잊혀진 동료 외교관을 구하기 위해 홀로 베이루트에 들어간 외교관 민준과 그리고 현지 택시기사 판수 이 둘의 극한의 위기 탈출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피랍이나 납치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소재이지만 저희 작품은 이 둘의 동해에 따라 자연스레 펼쳐지는 서스펜스, 액션 그리고 유머가 버무려진 버디 액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스펜스, 유머, 거기에 액션까지 잘 버무려진 버디 액션 영화 비공식 작전입니다. 자, 정말 다채로운 볼거리와 재미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두 분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김성훈 감독님과 터널을 함께 하셨죠? 네, 그렇죠. 네. 그죠.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뭔가 소재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피랍, 납치, 그쵸. 뭐 그런 해시태그. 근데 전에 그 터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영화도 어떤 사고에 의해서 터널 안에 갇힌 그 한 남자의 생존기인데 그것을 굉장히 코믹 터치한 느낌으로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아이러니한 느낌으로 영화를 연출하시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터널 같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 들었었죠. 그래서 뭐 고민할 여지가 없었죠. 그렇죠. 이미 또 전작에서 호흡을 맞추셨기 때문에 네. 고민할 여지가 없었다. 자, 그렇다면 주지훈 씨 같은 경우도 킹덤을 또 우리 김성훈 감독님과 함께 했어요. 이번에 또 어떤 점에 이끌렸나요? 저는 이 대본을 킹덤 저희 싱가포르에 그 오픈 행사하러 갔을 때 네. 그때 주셔가지고 뭐 이제 정우영은 이미 내정돼 계셨고 내무장관으로 그래가지고 뭐 네, 굳이 뭐 이거 외교관 그래서 뭐 대본도 안 봤어요 사실은 그냥 뭐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했죠. 네. 그러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대본 일단 안 보고 하겠다는데 보고는 어땠어요? 차 싶었죠. 이게 킹덤도 고생스러운데 와 이거는 정말 아까 감독님이 뭐 두 남자의 극한의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실제 김성훈 감독님과 하정우 주지훈의 극한 생존기라고 보셔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김성훈 감독님 끝까지 가시는 분 아닙니까? 예. 제목 잘 줬어요. 끝까지 갔다. 자, 비공식 작전 과연 이 두 분이 사실 내용 뭐 이야기 뭐 누구 함께 이런 거 상관없이 김성훈 감독이라는 그 세 글자 이름만으로 선택한 작품이고 그리고 또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 예비 관객들이 더욱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감독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한 번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이 영화 비공식 작전은 어떤 영화로 만들고 싶으셨는지 연출 의도 좀 여쭤볼게요. 제 전작 끝까지 간다나 터널도 소재적으로나 주제적으로 보면 다소 무거운 영화일 거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색깔의 영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화는 믿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서로 구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인물들의 모습과 과정을 통해서 영화적 쾌감을 극대화시키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리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셰프들이 몸에 좋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듯이 몸에만 좋다면 다시 찾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또한 저희 영화 또한 볼 만한 가치 있는 영화를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목표였습니다. 야, 이 연출 의도를 듣고 나니까 더욱 궁금해지고 김성훈이라는 셰프가 정말 최고의 재료로 예, 최상의 재료로 과연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예, 더욱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분들이 이 작품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을 뿐인데 작품에 대한 궁금증 더 높아지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쯤에서 비공식 작전 속에 우리 캐릭터들 과연 어떻게 분하셨는지 캐릭터 예고편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주지훈 씨는 이렇게 레바논에서도 욕을 먹고 다니죠. 신과 함께서도 그렇게 욕을 먹더니만 하정우 씨한테. 아, 자 우리 하정우 씨, 그렇죠. 하정우 씨와 우리 신과 함께에서부터 이어왔던 그 환상의 케미가 비공식 작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오는 느낌인데,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캐릭터 스틸을 보면서 한 분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스틸 주시죠. 외교관 이민준. 네. 자, 우리 하정우 씨의 모습인데 지금 두 스틸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래 수리남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언제 또 레바논으로 가셨는지. 그 도미니카 갔다가 바로 열흘 만에 모로코로 넘어갔었습니다. 정말 중동 전문가다운. 자, 흑수저, 야망캐, K 직장인 이런 해시태그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정말 있는 건 배짱뿐인 그런 외교관 민준,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외무부 안에서 흑수저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민준이라는 인물 자체는 본인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흑수저다. 다른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더 좋은 곳으로 배정을 받고 늘 불만이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개월 만에 생존을 확인한 그 동료 주재원에게 연락을 받죠.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분을 구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마음 깊숙이에 있던 그 야망과 욕망을 위해 딜을 칩니다. 네, 이거를 갔다 오면 뉴욕이나 LA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관철을 시켜서 직접 이제 베이루트로 향하죠. 근데 이제 그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여정을 보내면서 판수와 함께 그러면서 실질적인 어떤 외교관의 덕목을 갖추는 그러한 여정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인물. 어떻게 보면 외교관 민준의 성장기라고도 볼 수 있는. 갖다 붙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좀 오늘 공식적인 자리니까 좀 갖다 붙여볼까요? 네네. 예. 네. 자, 우리 사실 공식적인 지원이 없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작전 수행이거든요. 비공식 작전이라는 것 자체가 시시각각 변하는 이제 상황 속에서 뭔가 기지를 계속 발휘해야 되는 그런 민준인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기를 했나요? 이게 소재 자체가 이 영화의 시작 자체가 일단 굉장히 무게감 있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 특유의 그러한 연출, 그 어떤 코미디 라인,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까가 처음에 굉장히 큰 숙제였고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마지막까지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작 이제 촬영 며칠을 앞두고 모로코에 가서 감독님과 몇 날 며칠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준, 어느 기준을 두고
어떤 기준으로 이 인물을 이제 그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판수와 만나서 이제 어느 한적한 길에 서서 이제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그 씬에 어떤 기준을 정하니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어느 선까지 코미디를 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 이것을 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선 그것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그 씬이 풀리니까 굉장히 영화가 쉽게 풀리게 됐던 그 계기였고 씬이었던 것 같아요. 중심이 딱 잡히는.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뭐 민준뿐만이 아니라 배우 하정우로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작품이었네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이제 또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우당탕탕 액션 씬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 민준이라는 인물이 어떤 그러한 것에 특화된 어떤 요원이었더라면은 수월했을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친구는 그냥 사무직 네, 이제 현실에 발붙어 외무부 있는 직원에 불과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리액션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었죠. 자, 한층 더 넓어진 우리 하정우 씨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아, 정말 표정을 보니까 정말 녹록치 않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굿럭, 사기꾼, 코리안 드림, 예, 안전운전 이런 게 보이는데 레바논 베이루트에 계시는 택시 기사님이시죠? 판수 어떤 인물인가요? 저 첫 번째 해시태그 굿럭처럼 되게 긍정적인 친구예요. 저희가 감독님과 나눴던 전사로는 뭐 월남전도 참전했고 그 시대, 그러니까 되게 힘든 시대에 아주 긍정적인 친구가 먹고 살라고 이거저거 하다가, 그러니까 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이래서 흘러서 먹고 살라고 저기까지 갔는데 저기 다음 나오는 이제 사기꾼 기질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뭐 위법을 저지르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 뭐랄까요, 좀 좋게 말하면 조금 유두리 있게 삶을 요령 있게 요령 예. 있게 뭐 이렇게 뭐 손님이 뭐 이렇게 놓고 가면 이거 놓고 가셨어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고 쓱 그래서 좀 그게 불법 아닌가? 아니 그걸 제가 훔친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분이 놓고 네, 간 놓고 것을 갔다. 예. 살짝 못 본 척하는 정도의 그렇죠. 그 정도. 그 그러니까 정도. 풍파를 워낙 많이 예. 겪다 보니까 뭔가 판수 나름대로의 삶의 요령이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정우 형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있는 뭐랄까요,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이제 막 큰 사고, 사람이 살면서 사고를 당하잖아요. 뭐 뼈도 부러지고 막 다칠 때 그렇게 막 계속 아파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친구 만나면 웃기기도 하고 팔이 막 덜렁거리는데도 막 웃기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좀 어떤 그러한 리얼리티, 저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막 그런 게 아니라 저 안에서 오는 당황과 서로의 그런 것들이 제3자가 볼 때 느끼는 어떤 리얼리티와 위트 같은 것들이 아까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까 딱 말씀하신 그 대로변에서 딱 둘이 하는 씬에서 저는 이번 영화에서도 뭐 감독님이랑 정우 형한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간 어떤 것보다 항상 호흡을 맞춰보면 이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넓어졌고 어떤 연기 톤도 많은 도움을 두 분께 받아서 정말 감사한 현장이었죠. 네. 진짜 그 자연에 펼쳐진 그 정말 그 너른 초원처럼 두 분의 연기도 이번에 확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비극과 희극이 막 교차되는 그런 거를 좀 표현하는 찐 버디 모먼트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바논 현지의 택시기사를 연기하다 보니까 사실 뭐 아랍어, 불어 대사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아랍어는 뭐 그냥 저희가 익숙치가 않잖아요. 영어는 할 줄 몰라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수도 없고 뭐 그냥 외계어 같은 거를 막 처음 하는 듣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뭐 감정을 막 넣어서 해야 되는데 뭐 이틀 밤을 새워서 외워도 까먹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정말 우리 막 분치기 초치기 하듯이 네. 그래도 어느 언어가 좀 더 쉬웠나요? 불어도 그래도 불어권 영화들도 좀 많이 보고 해서 좀 익숙한 감이 있는데 아랍어는 와 이거는 지금도 한 단어도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불어로 뭐 인사 처음에 뭐 알라마학 이 정도 말고는
살라마리꿍 이런 거 말고는 뭐 그쵸. 기억이 나지 않아요. 워낙 긴 대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자, 알아보는 뭐 그러면 어려웠고 불어로 우리 기자님들께 그러면 오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뚜레쥬르? 정말 상상도 못했다. 야, 뚜레쥬르가 나올 거라고는. 예, 그럽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형 걸로 했어야 되는데. 와우. 자, 우리 화려한 레바논, 예, 우리 베이루트의 택시 기사로 변신한 주지훈 씨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독님, 사실 이렇게 지금도 그냥 감독님 지금 웃음 터지셨는데 이런 순간, 예, 우리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단어 4글자 하나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을 우리 비공식 작전에서도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이 함께여서 더 즐거웠을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떠셨나요? 왜 꼭 이 두 분이어야만 했나요? 아마 그 캐릭터의 적합성은 두 분의 말씀이라든가 그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졌을 것 같고요. 제가 굳이 꼭 이 두 분이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하고 싶은 욕망은 많았으나 제안을 받았을 때 제 스스로 좀 큰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 뭐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큰 좀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부담을 나눠질 좀 동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완전 결정하기도 전에 하정우 배우님한테 은근슬쩍 모니터를 빙자해서 책을 건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다른 영화 크랭킹 직전이라서 책을 쉽게 보시진 못하셨을 텐데 상당히 빨리 2, 3일 만에 전화가 왔었는데 아마 추석 때라고 기억합니다. 전화 오셔서 감독님 추석빔 하나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하면서 사실 제가 크랭킹 직전이라서 책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근데 뭐 저희들끼리 뭐 꼭 보고 하나요? 우리 그냥 가시죠. 터널 때도 우리가 부족한 거 극복했잖아요. 혹시라도 시나리오에 부족함이 있다면 터널 때 같이 만들었던 거 방식으로 하시죠 라고 하셔서 이 영화를 출발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막 뭉클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하정우 씨 시나리오도 보기 전에 추석 빔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함을 갖고 있었고, 네. 그냥 어떤 신뢰와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터널의 결과물을 우리 과정과 그것의 결과물을 또 경험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감독님께서 주지훈 배우와 함께 킹덤을 또 연출하시면서 또 보여주셨던 부분들, 그냥 어떤 그러한 그 자체의 믿음과 신뢰에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지훈 씨하고는 그 즈음 아까 지훈 씨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싱가포르에서 킹덤 1 프리미어 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사를 마치고 회식하는 장소에서 은근슬쩍 옆방으로 좀 불러서 지훈 씨한테 한국에 돌아가면 지훈 씨한테 좀 책을 건네고 싶어하는 감독이 있다. 네. 누구냐 그래서 뭐 3인칭으로 예, 한 두어 편 찍은 감독 같은데 뭐 그렇게 잘 찍는지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랬더니 막 그 감독 막 사람 깨무는 거 찍고 뭐 달리는 거 찍는 감독 아니에요 하면서 감독이 아마 성씨가 김씨 같은데 하면서 촉이 역시 그냥 씨 웃으시면서 할게요 이렇게 가벼운 멘트로 하셨는데 그럼으로써 이 비공식 작전의 출발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완성되는 순간 자체가 하나의 영화네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다면 완성이 되고 이 두 분의 티키타카를 최초의 관객으로 보신 거잖아요. 모니터 너머로. 어떠셨나요? 그 두 분이 보여주셨던 어떠한 결합의 1+1이 2가 아니라 2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은 이미 전작에서도 많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아마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예상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가 현장에서 몇 번 느꼈던 거는 이 두 분이 연기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이 둘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라틴 댄스 추는 것처럼
또 라틴 댄스 우리 주지훈 씨. 예. 한 명이 끌고 가면 끌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땡기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끌려간다다가 떨어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저거 엇박자 아니야라고 싶을 때도 간간이 있으나 그거를 다시 또 다른 창조적인 합으로 올려 세우는 거 보면 그거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혼자 보기 상당히 아까울 정도로 절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현장에서의 에너지, 호흡은 주변 스태프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전이 돼서 없던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되고요. 또 사석에서나 일상에서도 이 힘은 전이가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주량도 더 세지고요. 두 분이랑 있으면 뭐든 다 강력해졌다는. 모든 게 더 예. 세지는 것 같습니다. 와, 마에스트로 우리 김성훈 감독님의 지휘하에 두 분이 이제 라틴 댄스를 추는 듯한 요거 저 욕심 생기는데 나중에 공약으로 두 분 이게 어느 정도 예? 이렇게 손익을 넘기면 두 분이 라틴 댄스로 보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주준 씨는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제가요? 예.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자, 우리 하정우, 주지훈 상상을 뛰어넘는 에너지와 재미가 담긴 버디 액션 영화 비공식 작전. 자, 이쯤에서 비공식 작전의 현장은 어땠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1987년 레바논 베이루트의 모습이 담긴 해외 로케이션 현장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제작 영상 보고 왔습니다. 일단 보시고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국적인 풍광과 분위기는 물론이고요. 긴장감 넘치는 액션까지 정말 이 제작기 영상만으로도 비공식 작전이 어떤 작품인지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감독님 오랜만에 영상 보시니까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영화 속 이야기가 그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잖아요. 약 5개월간 70% 분량을 모로코에서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로코를 로케이션으로 정한 이유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크게는 모로코, 한국 그리고 이탈리아 분량도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70% 약 70회 정도를 모로코에서 찍었는데요. 저희 실제 배경이 되는 레바논과 같이 지중해 연안 국가로 자연과 풍광 날씨가 많이 유사했고요. 그리고 그 도시 예스롬이 갖고 있는 그 기품 있는 느낌이 또한 저희 영화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모로코에 영화를 찍기 좋은 어떠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됐다고 느껴졌어요. 아마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들도 많이 모로코에 가서 그 장소와 스태프들과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숙련도 뛰어난 크루들 덕분에 저희 영화를 더욱더 탄탄하게 찍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모로코에서 크게 3가지 도시에서 찍었습니다. 당에르,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이 3개의 도시에서 찍었는데 이 3개의 도시가 각기 다른 나라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작품에 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저희는 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가 아니기에 그 이국적인 분위기나 아름다움에 도취되지 말자고 저희 스스로를 좀 견제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공간에 내동댕이 쳐 있는 두 인물의 이야기와 감정에 집중하는 영화이고자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씬들이 더 리얼하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해외 촬영 자체가 사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 5개월 동안 로케이션 촬영을 하셨으면 굉장히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팬데믹까지 겹친 상황이었는데. 하정우 씨. 촬영 모로코 그때 시점이 제가 그 수리남의 로케인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한 2달 정도 촬영을 하고 열흘 만에 이제 다시 짐을 싸서 넘어가야 할 시점이었는데 걱정을 처음엔 많이 했어요. 굉장히 멀기도 하고. 그래서 갔더니 막상 갔는데 하룻밤을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는데 생각보다 뭐가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조용하고
그리고선 이제 그 며칠 뒤에 이제 밖을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굉장히 그냥 계속 편한 거예요. 네, 이게 뭐가 신경 쓰이거나 뭐 그런 것이 없이 그 도시 탕헤르라는 도시 자체가 뭐가 포근하고 이제 그러면서 일단 그냥 느낌은 그랬었어요. 근데 그 첫 느낌이 끝까지 잘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소고기가 마블링이 없어서 좀 뻑뻑하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죠. 또 음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 네. 하지만 제2의 진짜 고향처럼 포근한 느낌이 있었다. 주지훈 씨는 어땠나요? 저는 아프리카라 그래가지고 반팔이랑 반바지만 챙겨갔는데 스페인 바로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기온차도 심하고. 예. 네, 그래서 막 라지에이터 막 겨우 구해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동네는 참 평온했어요. 두 분 다 평온했다라는 얘기 해주고 날씨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사실 5개월 동안 특히 두 분 다 미식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을 한식을 못 먹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직접 음식을 해 드셨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음식 배틀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뭐 배틀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네, 서로 이제 바꿔 먹었죠. 어떤 음식들을 일단 뭐 오징어 젓갈을 담궜고요. 거기서요? 네, 갑오징어로 오징어 젓갈을 담궜고 그다음에 모로코에서요? 네, 그다음에 피클을 각종 이제 피클을 담궜었고, 그다음에 이제 애초에 좀 김치를 좀 확보를 하고 갔어요. 가지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동하기 전에 컨테이너를 한 달 전에 보냈었거든요. 미리. 그래서 김치는 뭐 충분히 네, 만족할 만한 양이 있어서 그것만 일단 보장이 됐으니까 그것이 사실 김치 있으면 그렇죠. 웬만한 건 다. 예. 뭐 주지훈 배우는 일단 장조림이 주특기라 네. 거기는 소고기가 다 장조림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지훈 배우가 한 마블링이 없다 1톤 보니.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장조림. 왜 여기 이렇게 MSG를 친다고요? 아니 진짜 정말로 장조림만 먹었어요. 네. 오늘 기사가 장조림 1톤으로 이게 먹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안 그래도 하정우 씨한테 궁금했어요. 사실 먹방의 본좌 왕자에 계시다고 해도 오늘도 약간 왕자처럼 옷을 입고 오셨는데 약간 모로코 스타일이에요. 모로코 이제 중요한 날이어서. 약간 왕족처럼 지금 오셨는데 지금 그 먹방의 본자로서 그곳에서까지 이제 음식을 해서 드시는 그런 또 성의를 보이고 계시는데 사실 요즘에 또 먹방에 또 이렇게 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임지연 씨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짜장면 먹방으로 엄청난 지금 위협을 할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어떤 그런 어떤 본좌라고 말씀을 하셨. 본좌죠. 목소리 제가- 가다듬으시고 예. 네. 후배들에게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줬다면 뭐 그것만으로도 전 너무나 만족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네. 더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많은 우리 후배분들이 네. 네, 먹방을 해 나간다면 저는 그냥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하고 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럼 혹시 그 본자로서 또 준비 중인 먹방 혹시 있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준비까지는 아니고요. 기회가 된다면. 네, 기회가 된다면 일단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어볼 생각입니다. 네. 역시 본자로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정우 씨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주지훈 씨도 혹시 뭐 첨언하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장조림 얘기만 나왔는데. 뭐 장조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김치 패닉이 왔었어요. 김치 패닉이요? 저는 김치를 못 구해가지고 그래갖고 은혜를 받았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한 선생님한테 이제 김치를 내려받아서 그때 좀 풀렸어요. 멘탈이 완전히 나가 있다가 힘들었다가. 네. 그래서 김치를 받고 또 아주 시원하고 아삭이 김치를 주셔가지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TMI 또- 많이 알게 되네. 사골 다 직접 끓이셔가지고 네. 네, 대단합니다. 아삭이 김치로 더욱 돈독해진 두 분의 우정,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음식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비공식 작전,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하정우 씨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액션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감독님께 액션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액션인데 이번에 액션 어떻게 그리려 하셨나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액션으로 끝까지 가려고 했고요. 네.
저희 액션을 이제 처음에 디자인할 때 무술 감독 저희 스태프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액션을 위한 액션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어떠한 장면이라도 긴장감이 기본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거기에 때론 유머가 가미된 거칠고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좀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인물이 할 수 있는 그들에 맞는 액션으로서 관객들을 좀 설득하고 싶었고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극한으로 몰아붙여 저희 새로운 아이디어를 투영해서 최대치로 좀 뽑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이 두 분 중 한 분은 땡볕에 며칠 동안 줄에 매달려 있었던 분도 계시고 기고 뛰고 네 발 가진 친구들한테도 도망 다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거의 전문가와 같은 운전 실력으로 멋진 모습을 선사하고 또 그 또한 또 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두 분 다 아주 땀을 흠뻑 흘리셨을 텐데 제가 어느 날 인간의 몸에서 저렇게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배우님이 옥상에서 이렇게 딱 돌아보는 장면이 있는데 네. 물이 그 샤워 기쁨 물 때처럼 이렇게 사람의 몸에 물이 저렇게 많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야, 하정우 씨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뭐 다양한 공간에서 액션을 취하셨는데 공항 경비대부터 갱단들한테도 쫓기고 사람한테도 쫓기지만 심지어 개들한테도 쫓기는 이런 액션들을 하시면서 쉽지 않았을 거고 액션이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난도의 액션을 또 선보여야 될 때도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뭐 모든 영화 촬영이 사실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 이 비공식 작전에서의 그 액션 시퀀스들은 일단 감독님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일단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독특하시죠. 네, 굉장히 독특하시고 흥미로우신 분이신데 강아지들 그냥 개들이죠. 들개들한테 이제 쫓기는 씬이 있었는데 그걸 몇 날 며칠을 계속 이제 찍다 보니까 한 수십 마리, 열 몇 마리의 강아지, 들개들이요. 강아지라고 볼 수 없고 들개라고 좀 봤었어요. 근데 물론 조련사분들도 계시고 뭐 그 응급차도 와 있고 하는데 둘째 날 밤부터 이제 개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제 들개들을 발견하고 이제 도망쳐서 차에 타는 장면인데 하필 이제 그때부터 사나워져서 어제 봤던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도망을 쳐서 이제 차에 타는데 이제 컷하면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스태프들이 몇 번 물린 거예요. 어이구. 이제 그 회차를 거듭할수록 개들은 더 사나워지고 더 공격적이고 굉장히 정말 실제 상황으로 변하는 거를 보면서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연기가 이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리얼이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래도 뭐 현장에 지금 안전 요원분들이 다 물론 계셨기 그렇죠. 때문에 뭐 다 안전 바지 뭐 다 스태프분들도 근데 하정우 씨는 그러지 못하고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정말 리얼한 현장이었고 대단한 강아지들도 첫날 해보고 이래선 안 되겠다 연기를 좀 더 잘해야겠다 아마 그 기운을 느꼈던 것 걔들도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밤사이 감독님이 어떤 특별 주문을 넣어서 애들을 밥을 안 줬다든지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애들이 눈빛이 바뀌었다. 자, 우리 주지훈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직업이 택시기사다 보니까 운전을 직접 하셨는데 이게 뭐 그냥 운전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게 뭐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니까 차가 막 밀려요. 이렇게 막 코너 들어오고 이러면 이렇게 막 틀어지고. 근데 너무 죄송했던 게 원래 운전하는 사람은 내가 컨트롤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훨씬 공포감 있어요. 무섭죠. 근데 그 제가 똑같아요. 저도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원래 바이크도 뒤에 타면 훨씬 한 100배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데 이게 뭐 안전장비가 아무리 있어도 제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제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막 잘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딱 보고 하면 이제 정우 형이랑 우리 오재성 역할을 했던 우리 오석이 간님이랑 한테 너무 죄송한 거죠. 조금 왜냐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밀릴 수도 있고 근데 막 리얼하게 찍고 싶어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했죠. 아무래도.
본인은 뭐 괜찮았지만 옆에 타신 분들을 이제 좀 그럼요. 걱정이 됐던. 괜찮으셨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죠. 알죠. 예. 예. 자, 이렇게 머나먼 낯선 현장에서 같이 밥도 해 먹고 액션도 함께 하면서 서로 의지했던 그 모습이 막 머릿속으로 지금 그려지면서 이분들이 펼쳐낸 비공식 작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자님들도 작품에 대해서 궁금증 굉장히 많이 생기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저쪽 오른쪽 끝에 지금 손을 들어주셨어요. 마이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류타임스 함상봉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인데 원래 전 제목이 이제 피랍이라고 나쁘지 않은 제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 바뀌게 된 과정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피랍이라는 제목으로 저 또한 제가 2018년부터 이 작품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4년 이상 피랍이라는 타이틀로 유지했다가 이제 후반 작업 편집하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 제목인 비공식 작전으로 바뀐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이유도 분명히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작품 자체를 눌러 보이게끔 할 수 있는데 이 편집을 하다 보니 이것이 구하러 가는 사람들의 어떠한 위기 탈출, 장르적 쾌감이 있는 영화인데 이 제목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러한 의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비공식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작품을 보시면 엔드에 타이틀이 다시 나오는데 그 타이틀이 나오는 순간 이 제목이 왜 바뀌었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이 앞쪽에 지금 손을 들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김지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영화들을 보면 여름에 작년에도 그랬고 뭐 모가디슈나 뭐 피랍이나 또 뭐 임순례 감독님의 교섭? 교섭 영화들 뭐 좀 해외에서 뭐 벌어지는 그런 탈출기 막 공무원들도 나오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제가 좀 흡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목도 바꾸신 것 같고 포스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코미디적으로 되게 재밌게 유하게 바꾸신 것 같은데 그런 영화들과에 있어서 좀 차별성이 어떤 부분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말씀하신 대로 소재적으로 그리고 그 키워드, 피랍, 타이틀, 중동, 그래 장소적 배경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유사하게 보실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엔 저희가 아까 요리 얘기도 했는데 김치, 돼지고기 이 단순하고 익숙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요리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정말 다양한 정말 색다른 영화 메뉴가 수없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김치찌개부터 두루치기 전혀 다른 어떠한 것들이 나오지 않나 매력을 지닌 그러하듯이 저희 영화는 그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적 쾌감이 절대적으로 관객들한테 전달되는 여름에 보기에 충분한 영화로 디자인됐고 그렇게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 영화를 또 직접 보시면 차별점이 확실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저쪽 오른쪽 뒤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의 홍정선입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여쭙게요. 이 두 배우가 시나리오를 읽지 않고도 선택한 걸로 충분히 감독님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또 감독님께서도 이미 한 번씩 선택을 했던 배우를 다시 선택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객들이 두 배우를 믿고 보는 이유가 있지만 또 이 감독으로서 볼 때 이 두 배우들, 배우로서의 어떤 신뢰 포인트가 궁금하고요. 두 배우께는 지금 다시 만나셨는데 첫 번째 연기했을 때와 요번에 보면서 다르게 본 상대 배우의 어떤
특징, 변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모든 분이 아시듯이 그 터널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하정우 배우님을 썼을 때 내내 터널 안에 갇혀 있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영화 내내. 그랬을 때 이러한 인물이 밖에서 돌아다니면 제가 그 터널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을 더 폭발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주지훈 씨하고는 킹덤 세자 역할을 했는데 세자는 항상 머리 위에 무거운 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 그 옷 안에 갇혀 있는 어떠한 세자의 고뇌가 보여지는 작품인데 그 옷과 무게를 내려놓는다면 주지훈 씨가 갖고 있는 정말 날아다니는 듯한 그 매력적인 포인트가 우리 판수란 인물을 통해서 이 영화에 잘 녹아든다고 생각돼서 두 분을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같은 분들인데도 그 배역의 어떤 틀에 있던 모습을 밖으로 꺼내준 그런 또 이번에 감독님의 시도였고 두 분은 어떤가요? 신과 함께해서 함께 연기하셨는데 이번에 좀 달라진 점. 놀랍도록 뭐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초반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뭐 리허설도 하고 리딩도 많이 했지만 현장에선 늘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것을 어느새 너무나 잘 활용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잘 또 활용을 하고 그런 주고받는 그 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상대 배우로서 많은 신뢰와 믿음이 갔었죠. 그래서 둘이 대부분 이 영화에서 둘이 이제 버디 무비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연기를 하는 맛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탁 가면 탁 오는 네. 그런 느낌. 주지훈 씨는 어땠어요? 저는 뭐 감독님 또 정우 형이랑 뭐 전작들을 했었고 그런 뭐랄까요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생길 수 있는 불안감 또는 스타일이 달라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스타일이 다른 게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거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미 잘 맞는 거를 확인한 분들과 개인적인 시간도 몇 년 동안 보내면서 왔는데 딱 현장에서 이걸 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참 감독님한테도 형한테도 촬영 끝나고 감사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한 현장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저도 배우로서 내 캐릭터, 내가 해석과 이 씬의 욕심이 있잖아요. 저 잘 나오길 바라죠.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아니 형이 저거를 이런 액션을 주시고 어떤 때는 나의 액션을 이야 이걸 저런 리액션으로 그걸 지금 말로 표현하는 거지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이 정과 합이 근데 또 이게 대본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느낌이 그거를 감독님 또한 저희를 되게 뭐랄까요 완전히 신뢰해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거기서 오는 어떤 울컥함들이 되게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모든 현장을 좋아하지만 특히나 좀 전후에 네, 그런 그쵸. 것들이 너무 좋았던 느낌이에요. 네. 고생하면서 쌓이는 전후에도 있고 또 그 상대가 좀 더 확실히 더 폭이 넓어지거나 발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오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좋습니다. 그러면 더 달라진 점은? 달라진 점이 뭐랄까 이걸 다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감독님과 정우 형이라는 나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 생겼구나. 또 이 어떻게 보면 두 선배님들, 두 형님들도 나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깊어졌구나가 되게 짜릿한 순간이에요. 네. 그게 서로가 달라진 게 서로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이 비공식 작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면 더 재미있다. 관람 포인트를 포함한 끝인사 우리 하정우 씨부터. 네.
그러니까 제작진이나 감독님이나 저희들이 아마 걱정되는 건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너무 무거운 영화 아니야? 중동에서 먼지 날리고 참 칙칙한 영화 아닌가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일단 접어두시고 이 비공식 작전 충분히 즐기고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2일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지훈 씨. 굉장히 소소하게 또 어떤 부분은 크게 함께 영화와 함께 뭐랄까요 관객 여러분들이 박수치고 웃을 수 있고 또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 생각하거든요. 왜 어떤 영화들 영화관에서 보면 관객분들이 같이 웃고 박수치고 이러잖아요. 그런 영화여서 아마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영화여서 마음 편하게 보시면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네, 미술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술관에서 작품을 경험하는 것과 집에서 보는 것의 그 차이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텐데요. 물론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애써 나와서 봤는데 실망하실 수 있다는 위험 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 작품 이번 여름에 극장에서 전시되는 비공식 작전을 극장에서 감상하신다면은 쾌감과 재미와 감동이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심스레 극장에서 배워요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전국의 버디들이 이제 극장으로 8월 2일 날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이크를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오늘 들어오신 곳으로 잠시 퇴장을 해서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무대를 포토타임을 할 수 있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지훈 씨 여기 T자 전에 서서 포토타임 진행할게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늘 블랙스투를 아주 멋스럽게 입고 온 주지훈 씨인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좋아요. 그거